자, 인사 나누고 수고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날씨가 더운데 또 오늘 또 힘내서 열심히 해봅시다. 자, 오늘 59페이지 그 국토개법상 내용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쭉 정리를 할 예정입니다. 자,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2번 문제를 좀 보겠습니다. 2번 문제 보면 국토개법상 기반설이 50개가 넘는데 기반설 중 방제시설, 재해 예방 시설을 방제시설한데 방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거 이렇게 돼 있죠. 자, 1번, 2번, 4번, 5번이 재해 예방을 위한 방제시설이지만 3번은 하수도, 이것은 뭡니까? 환경 기초시설이, 이 환경 기초시설은 꼭 좀 보자 그랬죠. 59페이지 보고 있습니다. 59페이지 보고 계시죠? 자, 그래서 그 해설에 보시면 기반설 종류가 쭉 있는데 그 중에 교통시설을 보시면 도로, 철도, 주차장, 자동차 정류장, 궤도 운하, 자동차 건설계 검사시설, 운전학원 이런 게 있고요. 공간시설로는 광장, 공원, 녹지, 유원지, 공공공지 이렇게 5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통공급설은 유통업무 설비, 수도, 전기, 가스, 열 공급설비. 그때 수도는 바로 수돗물을 공급하죠. 그러니까 유통공급설이라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전기는 말 그대로 전기를 공급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다 공급설비. 거기까지 이것들은 유통공급설이고요. 특히 방송통신설도 유통공급설이다. 방송통신설 때 통에 떠담치 통. 그러니까 유통공급설이겠죠. 유통공급설이 유통시킨다. 공급한다. 그래 전파를 공급합니다. 방송은. 그리고 통신 역시 신호를 공급하죠. 유통시키. 그래서 방송통신설도 유통공급설이다. 그 다음에 공동구, 이것도 유통공급설인데 공동구에는 여러 가지가 공동 수용되어 있지 않습니까? 수도관도 수용되어 있고 또 전선관, 통신선관 이런 것들이 다 수용됐는데 그래서 여기에 전선을 통해서 전기를 유통공급시키니까 이 공동구도 유통공급시설이다 이렇게 보시고 시장에는 여러 가지 물품, 우리 식료품 같은 거 등등 이런 것들을 수요자에게 공급하는 장소 아닙니까? 시장통 하면 여러 가지 우리가 공급을 받아서 사가죠. 그래서 시장도 유통 공급 시설이다 이렇게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유류 저장, 소용유 설비 이것도 그 기름을 공급하는 그런 설비다. 소용유 설비 이런 것들이 그래서 유통 공급설을 분류하고 있고요. 공공문화체육시설 바로 학교 같은 거, 공공청사 같은 거 이런 것들 다 공공문화체육시설이죠. 공공시설이요 문화체육시설이다. 네, 학교, 공공청사, 운동장 가서 우리가 체육했으니까 체육시설이죠. 그래서 공공문화체육시설이다 이렇게 보시고 공간시설이 아닙니다. 그거 문화시설이니까 당연히 문화체육시설로 보겠죠. 그 다음에 체육시설 이런 것들 금방 느끼는데 연구시설 이것도 공공문화시설이다. 사회복지시설 이것도 공공문화체육시설이다. 그리고 공공직업훈련시설, 청소년시설 이런 것들 좀 잘 봐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방지시설은 하천, 이 물을 난리 일어나지 않도록 만들어 놓고 있는 시설 하천이죠. 그리고 유수지, 그리고 유수지는 물의 흐름을 잘 조정하는 시설이 되죠. 유수지, 저수지, 그리고 방자가 들어간 것들은 다 대부분 방지시설입니다. 그래 방화설, 화재 예방, 그리고 방풍, 또 풍수 예방, 그리고 물난리, 방수 설비, 그 다음에 사방 설비, 산사태 같은 거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설비들, 방조술, 방파제 같은 거 바닷물 넘쳐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재해방차 만들어 놓고 있는 방지설비 이런 것들이 다 방제시설이다 이렇게 꼼꼼하게 이건 봐두셔야 돼요.
이 표에서 지금까지 작년도, 재작년도, 재작 이렇게 계속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표를 여러분은 시간 날 때 좀 한 5번 정도 써가지고 익숙하게 좀 짝짓기를 해서 문제 나면 바로 구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 보건위생설은 바로 화장, 이건 너무 쉽죠. 보건위생설은 우리 인간들이 건강을 위하여 이용하는 종합의료시설, 인간들이 이제 이 세상을 뜨면서 바로 사용하게 되는 장례식상, 그리고 그 공동묘지, 그 다음에 화장시설, 봉안시설, 자연창지, 이런 것들이 다 또 가축이 이 세상을 뜨면서 이용하는 도축장, 이렇게 좀 정리해 두시라고 했죠. 자, 그 다음에 환경기초선 몇 개밖에 안 된다? 4개. 이건 꼭 암기하라고 그랬죠. 하수도, 폐차장, 폐기물처설, 수질, 오염, 방설. 이건 꼭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 2-1번 그것도 기출문제인데 너무 쉽게 나왔죠. 뭔 말면 문제를 풀게 그럼 나오냐면은 방제시설하고 뭐 보건위생설, 환경기술 이 정도를 좀 알면 문제를 풀게 그럼 출제가 되니까 그거라도 좀 자주 봐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번 들어갑니다. 3번 보시면 자 이것은 우리 요약집 43쪽에 있는데 도시 군계획서로 설치관리다 틀린 거 이렇게 돼 있죠. 1번에서 알을 것은 국가계로 설치하는 광설 그 말을 딱 포인트 잡고 그 말 나오면은 마지막에 법인이 이를 설치 관리할 수 있다. 법인. 그래 국가계로 설치하는 광설 대표로 인천국제공항이 있습니다. 그래 인천국제공항을 설치 관리해 나갈 수 있도록 그것을 주 사업 종목으로 만든 법인이 있어요. 인천국제공항 관리공단이. 이런 공단이 법인이에요. 법인에 따라 법인을 설립해서 법인이 설치 관리할 수도 있다. 임의적이다. 맞고요. 2번 읽어보시고 이렇게 이제 설치한 그 시설의 관리에 대해서 이 법 다른 법률에 특별한 게 주긴 있으면 그대로 하지만 없으면 국가 관리할 때는 대통령으로, 지자체 관리할 때는 지자체 처리로 관리하는 사항을 정해 나가면 되고 3번 이 3번을 특히 좀 주의해야 돼요. 도시 군계획서를 밑에 줄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로 인하여 토지 건물 소유권 행사에 제한을 받는 자에 대한 보상 등에 관해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보상에 관한 법률로 정하에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보상하는 법률을 그 말 줘버리고 그 자리에 따로 법률 그래야 돼요. 따로 법률로 정한다. 이 따로 법률은 지금 만들어져 있을까요? 아직 만들어져 있지 않을까요? 오, 그래요. 어떻게 하셨어요? 만들어져 있지 않다. 입법부에다 만들도록 했는데 아직 입법부에서 만들어 놓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시험 공부할 때 따로 법률을 정한다. 이 정도만 기억하시고 다른 게 그 자리에 들어오면 무조건 틀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에서 알 것은 이 지상에서부터 지하에 이르기까지 아까 우리가 기반서 50까지가 왼쪽에 아까 그 표에 봤잖아요. 그런 기반서를 설치할 때는 원칙은 그 시설 명칭과 이치 규모 등을 도시군가로 입안해서 딱 결정해 나가도록 하고 있고 그렇지 않으면 입법자로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의 벌금에 처합니다마는 그러나 외에도 있어요. 일정한 기반서를 설치할 때는 도시군관리계 결정을 하지 않고도 설치가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해 두셔야 하는데 그 내용은 우리 요약집 4페이지도 있으니까 4페이지 하나 써가지고 여러분이 복습할 때 보셔요. 그 다음에 5번에서 알 것은 이 광역시설 뜻은 알죠. 광역시설은 반드시 기반시설 중에서도 둘 이상의 특광특특 시군후 관악에 걸치는 시설인 도로 철도라든가 2개 이상의 지자체가 공동으로 위하는 그런 화장시설, 봉한시설, 도축장 이런 등등등 화장시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설치하고 관리할 때는 원칙은 도시군계획 시설 설치 관리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마는 외주로 관계 특광특특 시장수가 협약을 체결해서 또는 협의를 구성해서 그 광역시설을 설치 관리해야 합니까?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다. 이게 임의적이다. 5번 지문 자체가 아주 중요하니까 잘 봐두세요. 첫째, 원칙은 무슨 시설을 설치 관리 규정에 따라서 처리한다? 도시 군계획 시설. 작년에는 공동구의 설치 관리 규정에 의한다 이렇게 나와서 금 틀려요. 도시 군계획 시설. 그리고 외해주로 협의를 통해서 설치 관리해야 한다 그러면 틀리고 할 수 있다. 임의적이다. 임의적이니까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 시군이 같은 도에 속하면 도의사가 꼭 설치 관리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임의적이다. 이것도 꼭 받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아까 3번은 우리 문제, 우리 요약집 43페이지 참고하시고, 43페이지. 4번은 43쪽부터 44쪽까지. 공동구. 틀린 거 이렇게 돼 있죠? 자, 1번에서 알 것은 공동구라고 하는 것은 바로 가스, 전기 공급설비, 가스 공급설비는 가스관, 수도 공급설비는 가스관, 수도 공급설비는 수도관, 가스 공급설비는 가스관, 전기 공급설비는 전기선 같은 거, 이런 것들, 통신선은 전화선 같은 거, 하수도, 시설, 이런 것들을 지하 배수물로서 지하 배수물 공동 수용하기위해서 지하에다 설치해 놓고 있는 시설이죠. 설치해가지고 지상에 그런 것들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규제하여 지상의 미관도 개선하고 도로 구조도 보존하고 그 다음에 교통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반드시 지하 때만 설치해야 되는데 이것은 기반설이고 기반설 중에도 유통검사에 해당합니다. 맞습니다. 2번 이 공동구 관리자 공동구 관리자한테 줄 것이고 공동관리자는 누굴까요? 1. 국장이다. 2. 특광특특시장수다. 몇 번일까요? 2번이죠. 특광특특시장수. 그러다 써놓으세요. 특광특특시장수라고 약자로. 특광특특시장수가 공동관리자인데 이 자들은 몇 년마다 공동과 안전관리 유지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해야 되냐? 5년마다. 맞고 꼭 기하시고. 3번 이 공동구 설치할 때 들어가는 비용과 관리할 때 들어가는 비용 누가 부담하느냐 이거 꼭 알았어요. 관리 비용은 현재 그걸 공동구를 점유하고 있는 자들 공동구 점용을 하고 있는 한전이 수도사업소 통신사였다. 그네들 점용자가 함께 되는데 그 내야 하는 돈은 점용 면적을 고려해서 관리자가 정해서 부과를 합니다. 그러면 연이해 분할 납부하면 돼요. 맞고 4번은요. 자, 이 공동구가 설치된 경우 전선로 전기선이 지나는 그 통로죠. 전선로, 통신선로, 전화선, 가스관, 하수도관, 수도관, 중수도관 이런 시설을 공동구를 수여해야 되며 마지막에 여기다 줄 거 봐요. 공동구 협의의 심을 거쳐서 수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공동구 협의의 심을 거쳐서 수용을 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무슨 관과 무슨 관일까요? 그렇죠. 그래서 그 4번에 가스관 동그라미 치고 하수관 동그라미 2개 그것하고 열수송관 쓰레기 수송관 바꿔쳐야 돼. 위치를. 그래 가스관하고 하수관만 공동구 협의의 심을 거쳐서 수용할 수 있고 나머지는 반드시 수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거기다 수용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전선로, 통신선로, 그 다음에 수도관, 중수도관, 그 다음에 열수송관, 쓰레기 수송관이 있다 이렇게 보시고 공동구 협의의 심을 거쳐서 수용을 할 수도 있는 것은 뭐냐? 가스관하고 하수 엄청 중요하니까 2번 나왔으니까 그거 관심 있게 받으세요. 이 지문 하나하나가 아주 중요하니까 여러분 관심 있게 지문들 좀 잘 받으시고 5번 이 공동구 설치할 때 설치비용을 내지 않았던 자가 사후에 그 공간을 점용 사용하려 할 때는 관리자한테 점용 사용 허가를 받게 돼 있고 또 돈도 내야 합니다. 사용의 점용. 그래서 5번은 맞다 이렇게 보십시오. 그 다음에 6번으로 가겠는데요. 6번 이것은 역시 43쪽부터 44쪽까지 있는 건데 요약집 도시군객시설이다. 틀린 거 1번 아까 있습니다. 법인 국가적으로 설치하는 관성 법인이 설치 관리할 수 있다. 맞고 2번 공동구가 설치되어 있다면 대통령 정함에 따라 공동구 수용될 시설은 모두 있다고 합니다. 모두 수용되도록 해야 한다. 이 규정을 위반해서 수용하지 않으면 몇 년 몇 천일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을 범죄한다. 이걸 생각해 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3번 맞죠? 마지막에 할 수 있다가 중요하고 아까 했습니다. 4번 이 도시군객시설요청 고실로부터 몇 년이 지나까지 그 사업을 하지 않고 방치하면 실효되어서 부지에서 사라지는가? 20년 다음날에 그래서 다음날에 빠졌죠. 우리 요약집 그것만 52쪽에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5번은 도시군객시설 뜻은 여러 번 있죠. 도시군객시설은 기반시설 중 도시군가로 결정된 시설이다. 기반시설 아까 뭐 교통시설도 있고 공항시설도 있고 엄청 많았죠. 환경기초시설, 유통검사 그런 기반시설 중 도시군가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6-1번 볼까요?
도시 군객시설이다. 옳은 거. 1번은 우리 요약집 347쪽이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1번 지문. 도시 군객시설 결정으로부터 몇 년이 지날까지 사업을 시행하지 않고 있는 부진의 지목대인 소유자가 터지세가 내 땅 좀 사주세요라고 매수를 할 수 있냐? 10년이죠. 그래서 5년 틀렸습니다. 뭐 이건 너무 쉽죠. 그러나 시험에 잘 나오니까 받으셔. 5년이 아니라 몇 년? 10년. 그리고 지목이 대인 토지 소유자만 매수할 수 있다. 이거 아주 중요하죠. 몇 페이지 있다? 347페이지. 그 다음에 2번, 3번, 4번 묶어봐요. 2, 3, 4를 묶어서 이것은 43쪽하고 44페이지 있어요. 자, 아까 했던 것들이 또 나오죠. 이렇게 공동구와 관련해서 자, 이 공동구는 앞으로 그 사업장의 면적이 얼마 이상이면 그 사업을 하게 되는 사업 시행자에게 그 사업장에 이 공동을 반드시 설치를 하도록 의무를 가고 있느냐. 그래서 그 지역에 공동구 바로 설치를 이렇게 해서 지상에 미관도 계산하고 도로 구조도 하고 교통 원활한 소통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고 있느냐. 바로 그 사업장 도시개발구역이다, 아니면 정비구역이다, 아니면 택지발주구다, 그 다음에 경제자유구역이다, 도청 이전 신도시다, 공공주택지구다. 이런 사업장 면적이 얼마 이상이면 공동구를 이렇게 꼭 설치를 해야 될까요? 네? 200만 초부터 쳐갈 때. 그래. 바로 여기에 힌트가 보이잖아요. 공동구에 구멍이 몇 개 있어요? 2개 있죠? 그러니까 200만이다. 몇 개 있다고요? 2개. 그래서 얼마다고요? 200만. 꼭 기억하세요. 그래. 공동구는 이렇게 생겼어요. 공동구는 여기 도로가 이렇게 설치가 됐다. 도로 지상에. 그러면 도로 밑에다가 터널처럼 공동구가 이렇게 들어섰죠. 그래. 이게 공동구 모양새 이렇게 생겼어요. 위에는 지금 도로다. 그리고 땅속에 이렇게 우리가 지금 여기 쭉 있다면 이게 공동으로 생각해봐요. 이렇게 해서 공동가 터널처럼 생긴데 공동구는 구멍이 몇 개 있다고요? 2개. 그래서 몇백만 점터를 초과할 때는 바로 공동을 설치해야 되냐? 200만. 이렇게 좀 기억하세요. 수치 꼭 암기해야 돼요. 200만 점터를 초과하면 꼭 설치를 한다. 그리고 설치가 되었어. 설치가 되어질 때 설치가 될 때 그 설치 비용은 한번 43페이지 봐봐요. 이럴 때 요약지 이미 파고 오셨겠지만 우리가 또 지난 팠지만 또 계속 보는 거예요. 43페이지 그 요약지 공동구 나오죠. 보고 계신가요? 밑에 보면 공동구 꼭 설치할 사업장 면적은 200만 제곱미터 초과한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죠. 있죠 없어요? 있죠. 43페이지. 그래 200만 제곱미터를 초과하여 설치할 때는 설치 비용. 그러면 설치 비용은 누가 내야 되냐? 설치 비용은 누가 냅니까? 비용은 이 시행자하고 그리고 바로 점용 예정자. 뭐 여기 한전에서 점용하고 뭐 그런 친구들이 있는데 점용 예정자. 얘네들이 함께 됩니다. 이때 점용 예정자들은 일단 언제까지 일부 되고 언제까지 나머지 되냐? 공사 들어가기 전에 3분의 1 미리 내고 그 다음에 공사 완료될 때까지 절 나머지를 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공동구가 설치가 되어졌다면 이 안에 수용될 시설은 대통령령이 정한 바에 따라 모두 수용을 해야 한다. 수용을 하도록 의무를 가고 있는데 안 했다. 그러면 아까 몇 년 이하 징역들은 몇 천만 원 범죄한다? 2년 이하의 징역. 그것도 여기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 원을 범죄한다. 이렇게 힌트를 잡고 그리고 이 공동구의 수용 여부는 아까 2개만 빼고 나머지는 꼭 수용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대통령령 시행령이 들어가면 2가지는 신중을 기하해서 공동구 협의의 심의를 거쳐서 수용 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게 가스관하고 하수관하고 가스관이 다 있고 아시고 그 다음에 이 공동구가 설치되어진 이후 안전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이걸 관리를 해야 되는데 관리자는 누구인가? 아까 했죠. 관할 지자체인 특광특특시장수라고 특광특특시장수가 관리할 때에 무계획적으로 관리한다. 계획 만들어서 관리한다. 계획 만들어서 그 계획을 공동구
안전 유지 관리 계획이라는데 그것은 몇 년마다 수립해서 시행을 해야 되냐? 5년마다. 이 수치 꼭 알아주시고, 그리고 이 공동구 관리를 하게 되는 이 관리자들 1월 1일을 기준해서 몇 개월마다 정기점검을 실시해서 바로 나가도록 됐냐? 6개월마다. 그거 요약집에 있으니까 꼭 봐두시고, 그 다음에 이 공동구 이제 관리할 때 관리 비용은 누가 낼까요? 관리 비용도 누가 낼까요? 관리 비용은 여기 지금 점유하고 있다. 한전에서 정도 점유하고 있다. 수도 사업소에서 수도 파이프 넣어가지고 점유하고 있다. 그러면 또 그 열 수송관을 그 점유하고 있다. 집어넣어가지고 이런 자들이 있을 건데 점용자들이 내게 돼 있어요. 점유하고 있는 자들. 관리 비용은 누가 내는가? 점용하는 자들이 점용 면적에 맞게 바로 부담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이때 그 비용은 관리자가 계산서 부과를 한다. 이렇게 알아두시기 바라고, 그 돈은 연 2회 분할 납부를 하면 된다. 이렇게 알아두십시오. 이 공동구 설치할 때 설치비용을 내지 아니한 자가 이 공간을 사용하려 할 때는 미리 점용허가 사용하를 관리자한테 가서 허가 받아야 된다. 허가 안 받고 무단 점용하다가 걸리면 바로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렇게 좀 생각하고, 그 다음에 바로 이 공동구가 아까 기반설일까요? 기반설이 아닐까요? 기반설이죠? 기반설이다. 유통 공급설이었다. 이렇게 좀 봐두세요. 자, 그걸 바탕으로 해서 문제를 정리하면 되겠는데 6-1번에 2번은 왜 틀렸냐? 150만이 아니라 200만 조금 더 초과 이렇게 하고, 3번은 맞고 하수관은 공동구 협의 심을 거쳐서 공동구 수행할 수 있다. 공동구 협의 심을 거쳐 공동구 수행할 수 있다. 그따 딱 쓰고 두 개 생각. 두 개가 거기에 하수관 밑에다가 가스 하나 써버리고, 그 다음에 5번 공동구 안전관리 유지 관리 계획에다 줄 것이고 몇 년마다 이거 수립해서 시행해라? 5년마다. 그래서 몇 년 틀렸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보시면은 5번 지문은 또 나오죠. 기출문제인데 기출문제 보면 나왔던 게 나오고 계속 강조해서 나와요. 이거 몇 년 아까 실해야 된다. 20년 다음 날 꼭 체크해서 효를 잃게 된다. 효를 걸린다. 그다 줄 것이고 약자로 이거 뭐라고 할까? 실효라 걸죠. 실효되면 그 사실을 고시하지 않아야 될까요? 고시해 줘야 될까요? 고시해 줘야 됩니다. 거기다 써요. 효를 걸린다 앞에다. 이 경우 실효되면 이 경우 국장, 시도사, 대도시장은 지체 없이 그 실효 사실을 고시해야 한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고시해야 한다. 그래, 이 실효 고시는 누가 하느냐? 국장과 시도사고 대도시장 한다. 저 군 쪽에 있는 군수 자기 지역에서 실효가 됐다도 실효 고시 못합니다. 왜냐하면 5번 봐봐요. 도시 군계획 시설 결정할 때 결정했다고 하셔봐. 결정은 누가 하느냐? 이제 금방 그 썼던 친구들 있잖아요. 국장하고 시도사하고 대도시장만 전국적으로 결정해서 부지로 묶어놓거든요. 그런데 20년 동안 예산없어 방치해서 20년 된 날 다음 날에 효력이 되면 실효된 사실을 고시한다고 그랬잖아요. 실효된 고시는 바로 시그로시는 결정고시한 친구인 국장과 시도사하고 대도시장만 하지 바로 군수라든가 이 자들은 못한다. 50만 명으로 시장도 못한다. 이렇게 7번 보겠습니다. 이 7번은 우리 요약집 23페이지 씁니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공고인데요. 틀린 거 이렇게 돼 있죠.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공고에서 틀린 거, 먼저 이 단계별 집행계획의 수립권자는요. 바로 국장, 시도사, 시장수에다 줄 거 봐요. 얘네들이 수립권자 그렇게 써놔요. 수립권자. 얘네들이 수립권자죠. 근데 얘네들 수립했지만 공고는 누가 다 하냐? 특광, 특특, 시장수만 합니다. 공고는 국장과 도지사는 수립만 하지 자기가 수립해서 특광, 특특, 시장수한테 보내요. 송부하면 특광, 특특, 시장수가 받아서 공부했다 공고한다. 이렇게 받으시고, 2번 이 단계별 집행계획은 도시 군계획 시설 결정을 수업부터 몇 년에 꼭 수립해야 됩니까? 일정 기간 이내에 그때 줄 것이죠. 2년 이내죠. 2년에 수립해야 합니다. 수립할 때 재원 저달계획하고 보상계획을 포함해서 수립하죠. 맞습니다. 3번 수립할 때는 몇 단계로 구분해서 수립하냐? 1단계, 2단계로 구분해서
수립하죠. 4번을 먼저 볼까? 단계별 집행계획은 1단계, 2단계로 구분해서 수립하는데 이때 1단계 집행계획하고 2단계 집행계획을 구분하는 기준은 몇 년의 수치를 가지고 구분할까요? 3년. 3년 이내에 시행할 도시군계획 시설사업을 포함해서 수립한 것이 1단계 집행계획. 2단계 집행계획은 3년 후에 시행할 도시군계획 시사업과 관련된 재원 저작의 보상기를 꼭 포함해서 수립한 것이 2단계입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렸죠. 2년을 지우시고 3년. 이때 3번을 보면 특강 특특시장소는 자기 지역에 1단계, 2단계 집행계획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중에 2단계 집행계획 3년에 하겠다라는 계획서인데 그러나 갑자기 그 지자체 예산이 뭐 공장이 몽땅 증설 뭐 신축돼 가지고 지방세가 많이 들어와서 예산이 많이 확보되면 비록 3년에 하겠다라는 뭐 도로 설치와 공원조사업을 앞당겨 서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3번의 기준을 두고 있어요. 특강 특특시장수는 매년 몇 단계를 검토하게 되느냐? 2단계를 검토해서 3년 후에 하기로 되어 있는 내용을 담고 있는 2단계 집행계획을 검토해서 몇 년에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이 있겠다 싶으면 그걸 앞당길 수 있냐? 3년 이내에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을 선정해 가지고 1단계 다 포함을 시켜서 앞당겨서 사업을 집행해 나가도 괜찮다 이렇게 알아주십시오. 5번은요. 바로 수립 절차죠. 특강 특특시장소와 수립할 때는 절차가 간단 명료해요. 협의 지방의회 의견 청취 수립하면 끝입니다. 협의 지방의회 의견 청취 수립하면 끝이다. 다른 절차 없다. 특강 특특시장소와 수립할 때의 절차 꼭 알아주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8번 보겠는데 이 8번은 46쪽부터 48쪽까지 있는 사항으로서 틀린 거 이렇게 돼 있죠. 도시군계획 시설사업 시행인데요. 1번 도시군계획 시설사업을 할 때는 비행정청자도 시행자가 될 수 있고 그리고 그 행정청이 시행자도 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시행자들은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해 나갈 필요가 있다 싶으면 사업장의 면적이 클 때 1사업시행지역, 2사업시행지역, 뭐 3사업시행지역 이렇게 사업시행 대상지역을 2개 이상으로 분할 시행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분할 시행할 때는 그 지역별로 실시계획을 작성해서 사업을 진행해 나갈 수 있다는 걸 생각해 두시고 그 다음에 2번 이 도시군계획 시설에 관한 결정고시를 하면 그 도시군계획 시설을 묶이는데 그 안에 편입되어 있는 국가 땅, 지자체 땅, 국공유를 하죠. 이 국공유를 가지고 있는 국가 지자체는 그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에 필요한 그런 국공유의 경우는 그 도시군가로 정하고 있는 목적으로 매각도 양도도 할 수 없습니다. 이 규정을 위반하여 매각 양도를 하게 되면 그 처분 효력은 무효로 해서 시행예를 보여주고 있죠. 무효다 그 말 중요하고 3번 이 국장과 시도사, 대도시장이 인가권자인데 이 인가권자가 시행자인 경우 빼고 이자들이 아닌 시행자는 실식을 작성해서 국자한테 시행자 지정받은 자는 국자한테 인가받아야 사업에 착수할 수 있고 그 밖의 시행자는 관할 시도사, 시정수한테, 대도시한테 인가신청 인가를 받아야 사업에 착수 가능합니다. 인가권자죠. 이때 인가가 떨어져 버리면 그 시행자에게 토지정보 수용권과 사업 시행권이 발동되어서 그 사업을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법적 상황이 되므로 인가를 내주고자 할 때는 미리 그 시설부 안에 있는 자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그 관련 서류를 14일 이상 열람을 시켜서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4번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의 처분은 행정처분이 아니다. 틀렸죠. 이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그냥 시행자가 되는 거 아니고요. 행정청이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한테 시행자 지정 신청해서 그자한테 시행자 지정을 받게 되었을 때만 시행자의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자가 내렸던 처분도 행정처분으로 간주가 돼요. 그리고 불복시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데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을 하고자 행정심판을 제기한다라고 할 때는 누구한테 제기하게 되냐? 그 시행자를 지정한 자에게 제기하도록 돼 있죠. 그래서 4번은 틀렸습니다. 있다. 행정처분이다 이렇게.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의 처분도 행정처분이고 그 처분의 불복 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고 5번 도시군계획 시설사업으로 인하여 소송된
대지 건축물 중 국가 지자체 소유의 재산을 처분하고자 한다. 그때는 누구에게 바로 우선적으로 양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고 있느냐? 그 사업을 하면서 수용된 토지 소유자였다면, 건축물 소유자였다면 그 자에게 우선 양도를 해서 그 자를 좀 보호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맞고요.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9번은 바로 5번 지문만 보면 되겠는데 5번 보시면 한국토지주동사가 도시군객시설사업시행지로 지정을 받으려면 대상 사유토지의 종수 2분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리죠. 누가 시행자 지정을 받으려 할 때는 이런 토지소유 동의가 필요 없느냐? 거기다 써요. 국지공이 써봐. 국지공이 시행자 지정을 받으려 할 때에는 토지 소유자 동의 받을 필요 없다. 토지 소유자 동의 받을 필요 없다. 그 해설을 보시면 잘 나와 있어요. 해설 보세요. 해설 보시면 다음에 해당한 자, 박스, 검은 박스. 다음에 해당한 자, 그러면 1. 국가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이 한국토동사 3. 지방사, 지방당. 이네들도 시행자 지정을 받으려 할 때 바로 동의 받을 필요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 다음에 해당한 자가 시행자를 바꾸자 할 때는 동의 받을 필요 없다 이렇게 돼 있죠. 이네들 약자로 국지공이라고 그래. 국지공이 아닌 자가 시행자 지정을 받을 때에만 동의를 받도록 돼 있다. 이걸 정확히 하세요. 2번 나왔으니까 국가라든가 지방자치단체라든가 또 공공기관 한국토용사 지방사 지방당 같은 국지공은 시행자 지정을 받으려 할 때 그 사업장의 토지 소유자 동의 전혀 받을 필요 없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10번에 4번만 보겠는데 10번에 4번 지문. 도시군객 시설에 대한 도시군관리계 결정고시가 있는 때는 공치법상 사업인정이 고시가 있는 건다. 공치법상 사업인정이 고시가 있는 걸로 보는 시점은 도시군객 시설 사업을 할 때는 언제냐? 실시격 고시죠. 그래서 4번 틀렸죠. 도시군객 시설에 대한 도시군관리 결정고시 그 말 지우고 그 자리에다가 실시격 고시 그래야 돼요. 그것만 딱 받으시고 넘어가요. 또 계속 반복해서 나오니까 11번. 11번을 보시면은 자, 도시군객 시설이다. 옳은 거 이렇게 돼 있죠. 1번 사회복지시설을 도시에다 설치하려면 미리 그 시설의 명칭, 위치, 규모 등을 도시군관으로 결정해야 된다. 이건 틀린 거죠. 하이한다 지워버리고 할 필요가 없다. 이것은 우리 요약집 43페이지 있으니까 그리고 4페이지 두 간들 좀 보세요. 그래 이럴 때 한번 봐봐요. 4페이지를 먼저 봐봐요. 4페이지 요약집 이미 우리가 본 바 있습니다만은 4페이지에다 써놓고 43페이지도 두 간들 다 써놨는데 4페이지 보면 11번에 기반세 보이죠? 보고 계셔요? 그 기반세를 50개가 넘는데 그 중에 7번 밑에다 써놨죠. 미출치지 아니한 기반세를 설치하려면 도시군가로 결정을 해야 한다. 그러나 미출친 기반세를 설치할 때는 도시군가로 결정하지 않고 설치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죠. 미출친 기반세 보면 주차장이라든가 건설기계 쭉 나오죠. 사회복지시설 쭉 보이죠. 폐차장, 정모리시설 쫙쫙 보이죠. 시장 등등등 보이죠. 이런 밑줄 친 기반시를 설치하려 할 때는 미리 도시군가로 결정할 필요 있다 없다? 없어요. 알겠죠? 그걸 잘 받으세요. 그러면 밑줄 치지 아니한 것들 도로라든가 뭐 공원 쫙 엄청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설치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여기에다 도로를 설치하고 싶다. 그때는 땅 확보해서 바로 설치한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럼 위법이에요. 그렇게 하면은 바로 위법으로서 2년 이하 의칭에 또는 2차만 범죄예요. 그래서 미출치지 않는 기반성 도로를 여기다 설치하고자 한다. 그때는 미리 그 시설의 명칭 그리고 그 위치 그리고 면적 등등등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바로 계획을 만들어야 돼. 무슨 계획이 만들어질까요?
계획은 여러 가지 계획이 있는데 무슨 계획을 만들어요? 1. 광역 도시에 2. 도시군 기본계획 3. 도시군 관리. 무슨 계획 만들까? 그렇죠. 이 기반서 설치를 위하여 도시군 관리를 만들죠. 그래 도시군 관리 계획을 만듭니다. 이 지역이 도시다,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다 그러면 도시 관리 계획을 만들고 군 쪽이면 군 관리 계획을 만들고 그래 이거 합성화시켜서 바로 도시군 관리를 하잖아요. 그래 도시군 관리를 위반한다. 위반할 때 바로 절차가 있잖아요. 기초조사하고 주민 의견 청취해서 타당 의견 반영해주고 그 다음 뭔가요? 지방의 의견 청취하죠. 지방의 의견 청취하고 위반했습니다. 이때 위반할 수 있는 권자가 있잖아요. 위반권자는 그 땅이 여기 서울특별시에 있는 땅에 있다 하려고 한다 그러면 누가 위반권자냐? 특별시장이. 알죠? 각각의 지자체장이 자기 지역에 냈다 할 때는 자기가 하는 거죠. 단독 위반하죠. 그래서 원칙은 특별시에 있다 한다 그러면 특별시장이, 광역시 여기 광역시에 있다 한다 광역시장이, 그 다음에 세종시면 특별자치장, 그 다음에 제주면 특별자치도사, 계룡시면 그 시장이, 옥천군이면 군수가 자기가 위반한 거 아니겠습니까? 알죠? 이때 위반을 하려고 하는데 저게 양다리를 쳤다, 2개 이상의 지자체를 쳤다. 그때는 관계 특광 특특시장수가 협의해서 공동으로 위반하거나 협의해서 위반을 정하죠. 이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근데 같은 도다 그러면 도사가 위반할 자를 지정고시하면 그자가 위반하죠. 그리고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쳤는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면 국장이 위반할 자를 지정고시하면 그자가 하죠. 아무튼 그래도 이자들 중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이 건을 국가기획과 관련해서 위반할 때는 국장이 직접 단독 위반할 수도 있죠. 그리고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서 저거 하려고 한다, 설치를 하려고 한다 할 때는 국장이 단독 위반할 수 있고, 같은 도 내에 있다 하려고 한다 하면 도사도 단독 위반할 수 있잖아요. 그래 위반권자와 이와 같이 총 이 시사건은 8명 있죠. 자, 위반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이걸 결정해요. 그래 도로 만들 부지다라고 결정을 해요. 결정할 때도 절차가 있죠. 미리 도로 관리청장하고 미리 협의도 해보고, 그 다음에 도시군의 심의도 걸치고, 그 다음에 결정해서 고시하잖아요. 이때 결정할 때 위반권자로 다 결정할 수 있어요? 아니면 위반권자 중 결정 권한이 없는 자도 있을 수 있을까요? 없는 자도 있죠. 자, 이때 국장이 위반했다면 국장은 자기가 직접 결정고시하고, 또 이 5명은 약조로 시도사라고 그러죠. 광역자치단체장이 이 5명을 약조로 시도사인데, 시도사가 위반했다면 자기들은 자기가 결정하죠. 그 다음에 도사 안에 있는 시장 중에 인구 50만 이상의 시장을 대도시하는데, 대도시장은 자기 지역에서 자기가 위반했다면 자기가 직접 결정고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죠. 여기까지. 근데 50만 미만의 계룡시장이라든가 옥천군수는 자기 지역에서 이 끝까지 위반했어. 여기까지는 했는데 결정 고시할 수 있는 권한이 법적으로 없어요. 없기 때문에 이분들은 대도시장이 아닌 시장하고 군수는 자기들이 결정 고시할 수 없기 때문에 결정 고시를 신청하죠. 결정 고시. 결정을 누구한테 신청할까요? 그렇죠. 도지사한테 갑니까? 국장한테 갑니까? 도지사님한테 가요. 여기 계룡시장이다, 옥천군수다 그러면 바로 도지사님한테 가죠. 이렇게. 그래서 도지사한테 신청하면 도지사가 그냥 결정해 주는 게 아니죠. 이 자들이 평상시에 도지사의 말씀을 잘 들었다 그러면 쟤네들이 원하는 대로 해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뭐 거절도 할 말 없는 것이죠. 일단 예뻐서 해준다고 합시다. 해준다 해도 미리 협의 걸치고 심을 주고 결정고시 하겠죠. 이렇게 결정고시했어요. 이렇게 결정고시를 하고, 이렇게 결정고시하고 나서 이번에 결정고시했던 그 부분이 여기까지다라고 정확하게 표시를 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이때 그 지역에 지형되어 있다가 이번에 도시군가로 결정고시한 상이 여기까지다라고 토지했다 표시해서 주죠. 그게 지형됐다 도시군가상을 자세히 밝힌 도면으로서 지형도면을 작성하죠. 지형도면을 작성할 때 누가 작성해? 이네들이 작성해요. 위반권자들이. 알겠죠? 위반권자들이 작성해가지고 바로 이거 작성자 중 앞에
여기 얘네들이 작성했다. 결정 고시권자들이. 그러면 그네들은 스스로 고시하면 돼. 작성해서. 근데 아까 계룡시장 뭐 군수는 자기가 지정되면 작성했다면 자기가 고시할 수 있어 없어요? 없죠. 누구한테 뭐 받아야 돼요? 도지사님한테 승인시청에서 승인고시 받아야 되죠. 그래서 도지사한테 승인시청이 들어가면 들어왔던 지정되면하고 결정고시했던 도시관리계획상을 대조해서 큰 착오가 없으면 며칠이면 승인고시 해주도록 되어 있을까요? 30일이. 자, 그래서 이제 고시했어. 고시한 날 마침내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은 효력이 발생해서 이렇게 바로 이때부터 이 안에 편입된 땅에서는 건축물로 건축 허가 안 내주고 공작물 설치 허가 안 내주도록 해서 개발을 제한해가지고 다음에 도로 설치할 때 지장을 주지 않도록 보호를 해 나가는데요. 이렇게 모든 기반시설을 설치할 때 이렇게 도시군가로 결정해서 하는 거 아니다. 아까 4페이지에 있는 것 중 바로 밑줄 쳐지 않는 거, 밑줄 쳐 있지 않는 거면 이렇게 결정해서 설치해야 되지만 밑줄 친 기반시설을 설치할 때는 이런 절차가 거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냥 여기다 장례식장 하나 지으려고 한다 그러면 장례식장 기반시설은 도시군가로 결정해서 설치할 게 아니니까 땅 확보했다 그러면 장례식장 바로 설치하면 되지 설치란 이 절차가 거치고 할 필요 없어요. 그리고 폐차장도 바로 땅 확보했다 하면 폐차장 설치하면 끝이죠. 그리고 시장도 땅 확보됐다 하면 시장 만들어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차장도 바로 주차장 설치장 그 위치 면적 해가지고 어쩌고저쩌고 해서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밑줄 친 것들은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을 하지 않고 설치가 가능하지만 밑줄 치어 있지 않는 기반시설을 설치할 때는 이 절차를 거쳐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하셔요. 이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지 마음대로 퍽 설치하면 그 자체가 위법이 되어서 몇 년 이하 징역 또는 몇 천만 원을 범죄한다. 2년, 2천 이 정도까지 알아주세요. 이해돼요? 지금 우리는 몇 번 하다가 여기까지 왔나요? 11번에 1번 지문 이해되나요?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할 때 미리 도시군가로 결정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냥 땅 확보해서 이 절차 걸치지 않고 딱 건물 세워보면 돼요. 사회복지시설. 그래서 틀렸습니다. 하이한다가 틀렸고 할 수 있다. 그 내용은 43페이지하고 4페이지 있죠. 그 다음에 2번 도시군계획 시설부지에 대한 매수 청구 대상은 지목이 대인 토지이고 지목이 대인 토지 안에 건축물이 있다면 그것은 포함되지 않는다. 포함된다. 포함되죠. 그래요. 347쪽이 있어요. 그것은 347페이지. 자, 또 아까 이 공원이라고 하는 기반설도 이 도로하고 똑같아요. 공원이라는 기반설도 이 공원이라는 기반설도 그 설치하려면 미리 이 도시군가로 결정해서 설치를 하게 됩니다. 이 절차를 거쳐서. 그래 이때 이런 절차를 거쳐서 딱 공원 만들 시설부이다라고 도시군가로 딱 결정 고시를 났어요. 이렇게 고시된 시설, 기반시설 중 도시군가로 이런 절차가 거쳐서 결정된 이 시설을 약적으로 뭐라고 하냐? 도시군 계획시설 알죠? 알죠? 자, 도시군계획시설 뭐냐? 그러면 기반시설 중 도시군가로 결정된 시설이 뜻이죠. 이렇게 결정 고시를 해 놓으면 이 안에 편입되어 있는 땅들이 여러 가지 유형이 있을 건데 어떤 것은 지목이 임야, 어떤 땅은 전, 어떤 땅은 탑, 어떤 땅은 잡종지, 그리고 어떤 땅은 뭐 또 전, 미개발적 대부분이니까 임야, 야선이. 근데 여기 보니까 이것은 가부 대지가 있어요. 지목 보니까 건물도 있고 감나무도 있고 배나무도 있어요. 그리고 이 땅 보니까 소유자가 국가과 국유지, 이것은 지자체 거, 남은 다 사유지. 이렇게 됐대. 이렇게 이 공원 만들 땅이다라고 이 절차 거쳐서 딱 결정고시하면 이 안에서는 도시군계획 시설로서 언제 효력 발생하냐? 지정되면을 고시한 날부터.
그래서 지정되면 고시하면 도시 군 관리계 결정의 효력이 발생해서 마침내 부지로 묶이게 되었고, 그래서 바로 그 안에서는 이제 이 시설, 공원이라고 하는 이 시설이 아닌 다른 건축물의 건축이라든가 공간을 설치는 허가되지 말도록 규제합니다. 이렇게. 그러나 이렇게 결정고시에 따라서 이 안에 있는 땅 소자들 자기의 소유권을 박탈당해 버린 겁니까? 그대로 소유권은 그대로 가지고 있을까요?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알겠죠? 다만 건축물 건축허가 공작물 설치하고만 못 받게 되는 부지가 된 상태다. 이런 상태에서 아까 이 안에 편입된 땅 주인들 내 땅에서 언제 그 사업을 집행해 나가도록 돼 있을까? 법적으로 그걸 알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 사업을 집행해야만이 바로 보상금이 나올 건데, 그래 보상금 나고 나갈 수가 있을 건데, 이때 이 경우 이 건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건을 알려주기 위해서 언제 집행합니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결정 고시해 놓고 늦어도 2년 이내 사업 언제 집행해 나가도록 할게요 라고. 근데 한 번에 집행하려면 엄청난 예산과 보상이 필요하니까 한 번에 집행하기는 힘들고 단계를 구분해서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계획을 만들어서 알려주죠. 그걸 뭐라고 그래요? 단계별 집행 계획을 하죠. 이걸 수립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공고해 준단 말이에요. 이때 단계를 구별해서 집행계획을 수립해 나가게 되는데 별자고 구별하다 보니까 이때 단계는 아까 몇 단계로 구분한다고 그랬어요? 1단계하고 2단계, 3단계는 없어요. 1단계 집행계획하고 그 다음에 2단계, 제2단계 집행계획으로만 구분해서 수립하게 되죠. 집행계획을. 이때 1단계 집행계획에는 저렇게 결정고시 놓고 몇 년에 시행해 나갈 수 있는 사업을 포함해서 수립 공고해 주냐? 3년 이내에 시행해 나갈 그런 도시 군 계획 시설 사업이다. 그리고 그 사업을 시행할 때 들어가는 보상은 이렇게 하겠다라는 거다 하고, 보상에서 소유권 넘겨받고 공사하려면 엄청난 돈이 필요한데 공사비 최우선 조달은 이렇게 하겠다. 이 내용을 포함해서 수립하는 것이 집행계획이지 않겠습니까? 그래 2단계 집행계획은 몇 년 후에 시행할 사업을 담는다? 3년 후에 시행할 도시 군계획 시설 사업과 그에 관련된 보상계획 재원 조달을 포함해서 수립을 하죠. 이때 수립을 하게 될 때 수립권자는 누구하고 같다? 이방권자 같아. 여기 도시 군계획 시설이라는 이방권자. 이방권자이니까 수립권자는 곧 몇 명이 나오겠어요? 8명. 알겠죠? 그래 일반적으로 특광 특특 시장서 수립하고, 수립할 때는 무턱대고 수립하는 게 아니라 특광 특특 시장서는 미리 저 관리 공원 관리청장이 있다 그러면 그네들하고 협의를, 그게 바로 관계행정기관화장이라고 그래. 관계행정기관화장과 미리 협의해보고 그 다음에 이 사업을 하려면 지방 예산이 많이 투하되는 경우가 있어. 그래서 지방의회 의견을 들어보고 그 다음에 수립해서 알려줘요. 공고. 그때 특광 특특 시장수가 지자체장이 수립할 때 이렇게 하는 것이고요. 저 위에 있는 6명. 근데 밑에 있는 국장과 도의사가 수립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기들이 접근을 위반했다면 지네들이 수립해요. 국장과 도의사가. 근데 얘네들은 바로 수립만 하지 수립해서 바로 이쪽으로 송부해줘. 이런 거 걸치잖아. 그래 송부해서 바로 이렇게 그 부지를 관하고 있는 지자체한테 송부해주면 얘네들이 받아서 공고를 한다. 이렇게 우리가 공부했어요. 그래 이렇게 단계별 집행계획이 1단계, 2단계로 구분되는데 1단계 집행계획하고 2단계 집행계획 중 이것은 3년에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갑자기 그 지자체 예산이 편입돼 가지고 바로 빨리 해줄 수 있는 건이 바로 있겠다. 그런 거 있다면 빨리 해주는 게 낫겠죠.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야 특광 특특 시장수 매년 2단계 집행을 검토해서 3년 이내에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을 선정해 가지고 1단계 때 포함을 시켜 가지고 사업을 해도 된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아까 우리가 했죠. 그리고 이때 이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기를 2년에 해라라고 법에 규정하고 있는데 이 수립자들이 사람이라 충분치 않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않을 수가 있다. 그러면 저 안에 편입된 땅주인들은 바로 언제 내 땅에서 사업할까라고 예측 가능성을 지금 획득하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법에서 야 아까 그 허가 내주지 말도록 돼 있던 거 규제 완화차 허가 내줘도 된다라고 일부를 좀 풀어줘요.
그래 2년의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부지가 됐다든가 수립했는데 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함으로써 3년에 시행할 수 없고 3년 후에 하기로 되어 있는 그런 부지일 때도 규제 완화차 야 이건 허가받아서 해도 돼 라고 법에서 인정하고 있어요. 뭐냐? 가설 건축물 건축. 그리고 공작물 설치. 그리고 기존에 저기 있었던 건축물. 철거하고 똑같은 규모의 본에서 다시 축제하는 개축 건축물은 그리고 기존의 건축물 천재지물이 발생하고 그 밖의 재로 멸시되어서 종종 규모를 초과하는 본에서 다시 축제하는 재축 이건 허가받아서 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다만 이번에 허가받고자 하는 이 가건축물은 층수는 3층이어야 된다. 전체는 3년 이내로 하되 사업이 시행될까지 연장을 허용하겠다. 이런 조건하에 허가를 받아갔는데 이때 허가받아서 건축된 이 가건축물 허가받아서 설치한 이 공작물은 다음에 사업을 시행할 때쯤 되면 허가됐던 특강 특특시장수가 야 이제 부셔 라고 원상 회복하도록 명을 내리게 되는데 그 명은 사업 시행 예정을 3개월간 미리 내려줘요. 그리고 명을 받았던 이 공작물 소유자 가건축물 소유자는 보상받지 못하고 자기 소유자의 부담으로 깨끗하게 원상회복에서 반환이라 원상회복 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건 보상받아요. 근데 이 개축된 허가받아서 재축된 이 건축물은 다음에 사업이 시행될 때쯤이면 시행자가 보상 처리해야만이 이 철거가 법적으로 허용된다 이렇게 하시고 자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만약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되어진 그런 부지라면 어떤 땅은 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어 있을 것이고 어떤 땅은 2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어 있음으로써 2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땅이라면 내 땅에서는 3년의 사업을 하겠구나라고 생각해 보면 되는 것이고 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어 있다면 내 땅에서 3년의 사업을 하겠구나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는 것이죠. 만약 그 건이 2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어 있다면 3년에 한다는 거 아닙니까? 3년에 한다 했는데 3년 한 것을 알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알 수 없는 거죠. 그러기를 20년 흘러버렸다가 사업하지 않고 20년이 된 날 다음 날이 됐다. 그러면 이것은 없던 걸로 해주자 이렇게 알죠? 몇십 년 지날까지요? 20년 아까 했죠. 20년이 될 까지 사업하지 않았다 그러면 몇 년이 된 날 그 결정은 효력을 잃도록 하자. 20년이 된 날 다음 날 이때 바로 실효된 사실은 결정했던 고시권자가 그네들이 실효된 사실로 고시해준데 바로 시도사, 대도시장, 국장, 시도, 대도시장만 해준다고 그랬어요. 그 이전 단계. 이렇게 결정고시했는데 세월이 흘러가지고 10년이 지났어. 10년. 몇 년이 지났다고요? 10년. 10년 지났는데 사업을 하지 않았어요. 이런 경우를 장기 미집행 도시군계획 시설비 이렇게 표현해. 이럴 때를 뭐라고 한다고요? 장기 미집행 도시 군 계획 시설 부지다 라고 표현하죠. 이때는 바로 매수 청구도 인정해줘요. 뭣도 해준다고요? 매수 청구를 허용합니다. 알죠? 몇 년 전까지 사업하지 않고 있는 부지일 때 내 땅 좀 사주세요라고 법정된 자에게 매수 청구를 허용하느냐? 10년. 10년이 지날 때까지 그 사업장에 시행자가 등장해서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갔다면 시행자에게 사업 시행권과 그 땅에 대한 그 수용권을 부여해 버린 상태니까 바로 10년이 지났다. 사업하지 않았다. 그런데 실시인가는 이루어진 부지다라면 그때는 매수 청구를 인정하지 않아요. 다만 10년 지나까지 사업을 하지도 않고 실시의 인가도 이루어지지 않는 부지일 때만 매수 청구, 내 땅 좀 사주세요라고 매수 청구를 인정하는데 그때에도 이 부지, 저걸 부지라고 그러죠. 도시공개설 부지. 그 부지 안에 있는 모든 토지 소유자에게 매수 청구를 인정한 거 아니죠? 누구에게만 매수 청구를 인정한다? 지목이 대인 토지. 저기 지목이 대인 토지 소유자에게만 그리고 그 건축물까지 포함해서 정착물까지 포함해서 매수 청구를 인정하지 모든 토지 소유자에게 매수 청구를 인정한 거 아니다. 그렇게 우리가 공부했죠. 이때 지목이 대인가 아닌 토지에
건축물이 있다, 정착물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매수청구를 못한다. 여기까지 알아두셔야 되겠고, 이왕이 나왔으니까 여기 이 지목이 대인 토지소유자가 또 그 안에 있는 건축물, 정착물을 가지고 있는 그 소유자가 바로 매수 청구를 할 수 있게 될 때, 매수 청구는 누구한테 하느냐? 매수 청구는 바로 그 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특강 특특시장소한테 하는 것을 원칙을 해요. 알죠? 매수 청구는 그 땅이 서울에 있다고 하면 서울특별시장, 여기 있으면 여기 대전광시한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전광시 있다면 대전광시한테 합니까? 유성구에 있는 부지고 그게 대전광시인데, 그때 대전광시한테 매수청할까? 유성구청장한테 할까? 구청장이 아니라 바로 광역시한테 한다. 이걸 알아두셔라 그 말이에요. 이해돼요? 원칙은 이네들한테 합니다. 그 지역에 그 특강 특특시장소한테 해요. 이네들 지자체장이라고 그래. 지자체장 뭐라 한다고?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자치단체장한테 이 친구가 매수청했다면 바로 꼭 사야 할 의무가 있다 없다? 없죠. 예산이 뒷받침되면 사는 것이고 아니면 안 사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공법에서 매수 청구권을 인정하는 경우 법적으로 그 성격을 일반적인 청구권에 불과하다 이렇게 표현하지 형성권적 성질을 갖고 있다고 하지는 않아요. 형성권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당사자의 의사표시에서 바로 일정한 법률행위 효과가 발생되도록 되어 있는 그런 권리를 형성권이라고 하는데, 만약 이 지목이 대인 토지사에게 인정하고 있는 이 매수청구는 법적 성격을 형성권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인정해버리면 이 친구가 지목이 대인 토지소유자가 내 땅 좀 사주세요라고 이네들한테 매수청하면 이네 꼼짝 못하고 예산이 없어도 빚내다가 사야 되는데 그렇지 않도록 돼 있으니까 형성권적 성질은 없다 이렇게 하는 거요. 알아주시면 좋겠어요. 알겠죠? 형성권적 성질이 없기 때문에 사도 되고 안 사도 돼요. 그러나 바로 사도 되고 안 사도 되지만 바로 중요한 민원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응답은 꼭 해줘야 된다. 알죠? 응답을 해줘야 한다. 그 내용이 몇 페이지 있는가요? 아까 몇 페이지 있다고 그랬나요? 347페이지요? 그거 보시면서 들어보세요. 340 아까 몇 페이지 있다고 그랬어요? 347페이지 보시면서 이따 안 볼 테니까 여러분이 이제 보셔야 되겠지만 스스로 이럴 때 또 같이 보면서 그거에 체크하면서 흔적을 남기면서 자 들으면서 또 자 그래 이때 잘 들으셔야 돼. 이것도 그때 바로 매수 청구를 받았던 특강 특특시장수는 몇 개월 내에 매수비를 결정해서 알려줘야 된가? 6개월 거 아시고 이때 이제 봐봐요. 여기 봐봐요. 6개월 이내에 매수한다 안 한다라고 결정해서 알려줄 때 이 지자체장은 누구한테 알려줄까요? 매수 청구했던 토지 소유자에게만 알려주면 돼요. 알겠죠? 누구에게만 알려주면 된다? 토지 소유자에게. 근데 이때 매수 의무자는 이 지자체장으로 한정될까요? 외해가 있을까요? 외해도 있죠. 예컨대 저 사업을 하기로 이미 법적으로 한국토지주동사가 저 공원 조성을 해야 할 시행자다. 시행자로 딱 결정을 하셨어요. 시행자가 이렇게 있다면 시행자가 10년 동안 방치해서 이자한테 매수를 하도록 됐으니까 이자가 매수무자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거기 나와 있죠? 시행자가 있다면 시행자가 매수무자가 된다고. 있어 없어요? 있죠. 또 법적으로 이미 설치할 의무자 A로 확정되어 있다. 설치 후 관리 의무자도 똑같은 A다. 근데 설치 의무자와 관리 의무자가 같은 사람인데 10년 동안 사업하지 않고 방치했다면 이자에게 바로 매수 의무자로서 책임을 묻게 돼 있죠. 이자가 매수 의무자예요. 만약 설치할 의무자는 법적으로 설치 후 넘겨받아서 관리할 의무자는 을. 이렇게 서로 다르다. 그럴 때는 누가 매수 의무자가 될까? 설치할 의무자가 매수 의무자가 되니까 이자한테 매수 청구를 해야 된다. 여기 보셔봐 이제. 이때 이네들이 매수 의무자일 때에 이 지목이 대인 소유자가 매수 청구했다면 이네들 역시 몇 개월 내에 매수비를 결정해서 알려주냐? 6개월. 매수비를 결정해서 알려줄 때는 토지 소유자한테만 알려주고 말까요? 관할 지자체장한테도 알려줘야 될까요? 관할 지자체장한테도 알려줘야 된다. 알겠죠? 여기 봐봐. 그래서 이 부지가 서울특별시 있다면 특별시한테도 알려줘야 된다. 산다 만다라고. 알겠죠? 그리고 광역시 있으면 광역시한테 알려줘요. 구청장한테 알려줘요. 광역시한테. 이해됩니까? 이렇게. 그래서
두관됐다 알려줘야 돼. 산담한다 이거. 누가 매수 우음자일 때는 그렇지 않지만 지하청이 매수 음자일 때는 그렇지 않지만 이자들이 아닌 얘네들이 매수 음자일 때는 두관됐다 다 알려주게 돼 있다. 흐름을 이해해 두시고 그 다음에 만약 아까 이 지자체장들이 매수 의무자일 때에는 이런 것들이 없단 말이에요. 법적으로 얘네들이 한 게 아니라 지네들이 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자체장이 매수 의무자가 될 건데 얘네들 매수 청구가 들어왔다면 매수 여부는 6개월 만에 알려주면 되고 만약 매수하러 결정해서 알렸다면 몇 년에 매수해야 됩니까? 2년에 매수해야 되죠. 매수할 때에 매수 가격을 먼저 결정하는데 땅값을 결정해야 되는데 이 매수 가격 매수 절차는 어떻게 결정 날까요? 매수 가격은 바로 공시가대로 정해서 처리해버릴까요? 지네들이 판단해서 알아서 할까요? 법대로 해야 될까요? 법대로 하죠. 무슨 법? 공시법을 준용해서 한다 아셔요. 무슨 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어치 등의 보상 법률을 정해서 여러 이런 땅 어떻게 가격을 보상가를 정하도록 됐는가 그 법을 세세하게 적용해서 보상가를 정해요. 그래 이제 공시법을 정해서 매수 가격 결정 나왔다. 그때 매수 가격을 결정해 보니까 이게 10억 나왔다. 10억이 나왔는데 이 땅 보니까 대전광시에 있는데 이게 토지 등기사항 증명서를 통해서 그 사람이 주소 보니까 대전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않고 다른 데 두고 있네요. 이런 사람 땅이다. 그럴 때는 부재 부동산 소재 토지를 하죠. 그리고 주거적인데 주택도 안 지어놓고 땅 빈 땅 나왔네. 이런 것을 비업무용 토지라 하죠. 이렇게 비업무용 토지다 아니면 비업무용 토지일 뿐만 아니라 또 바로 아까 부재 부동산 소재 토지다. 근데 보니까 3천만 원을 초과해버렸네. 매수 가격. 그때는 3천만 원만 현금 주고 그 다음에 9억 7천만 원은 뭘 만들어서 줘도 될까? 채권. 도시 군객 시설 조건을 강제로 직권으로 이 지자체는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지자체는. 누가 매수할 때만 이걸 채권을 줄 수 있냐? 지자체. 이거 꼭 아시고 뭐 토지소재 원하면 원하만큼 줘도 됩니다. 그러나 여기 봐봐요. 매수자가 지자체가 아닌 얘네들이라면 채권 발행해서 줄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거 아시고 지자체일 때만 채권을 주는데 이 지자체가 채권을 발행해서 주었다면 바로 그 상환기간은 원금 이자 언제까지 갚아줘야 되는가? 10년을 한다. 그리고 구체기간은 조류자하고 그 다음에 발행 절차는 이 법이 없으면 무슨 법을 적용해서 하냐? 지자체에서 발행한 채권이니까 지방재정과 관련 있게 지방재정법을 적용한다.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이 매수무자가 이네들이다. 아까 매수무자들이 이네들이면 채권 발행해서 줄 수 있다 없다? 없다. 알고 계시죠? 자, 그 다음에 매수를 하게 되었다. 매수를 하게 되었다면 그나마 또 괜찮은데 매수를 하지 않고 지연시켰다. 또 애당초 매수를 결정할 때 사지 않겠다라고 결정해서 알려줬다. 그랬다면 지목이 대인 토지서는 허가받아 가지고 4가지를 할 수 있는데 층수는 몇 층이야만 가능하다. 3층이야. 그리고 다세대는 건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단독택하고 그 다음에 제1종 근생하고 2종 근생 이런 것들을 348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잖아요. 그래 이런 것들을 꼭 알아셔야 돼요. 3층이 아닌 단독택, 3층의 제1종 근생, 그 다음에 3층 이하의 제2종 근생 4가지 죄, 단, 그 다음에 노, 안, 다 이런 것들은 죄 알겠죠? 그 다음에 공략 설치 여기까지 좀 알아두시고 그래 지금 우리가 몇 번 하다가 끝까지 갔나요? 11번에 2번 하다 갔죠. 자, 그래 2번은 그렇게 좀 정리하시고 3번 볼까요? 용도 제한에서의 자, 용도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용도 제한, 종류 제한, 규모 제한은 제한에 관한 규정은 도시 군객 시설에 대해서 적용한다 안 한다? 하지 않는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즉 도시 군객시설 이렇게 도시 군객시설 결정해 가지고 설치할 때는 그 지역이 제1종이든 2종이든 뭐가 됐든 용도적과 무관하게 결정해서 팍팍 설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용도 제한에서의 여러 가지 건축물의 용도 종류 규모 등의 제한은 무슨 시설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가? 도시 군객 시설 꼭 알아주시고 4번 이 도시 군객 시설 이렇게 결정된 땅을 이제 도시 군객 시설이라는데 이 안에서 또 다른 목적을 가지고 어떤 도시 군관리를 위반하고자 할 때는 그 위반 절차상 기초조사는
기초조사 내용에 따라 담아서 하는 토지 적성평가를 할 필요 없다 이렇게 하십시오. 18페이지 있고 4번은. 5번은 아까 했습니다. 시행자가 행정층이면 바로 시행자의 처분에 대해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없다가 틀렸죠. 이때 행정심판을 제기할 때 무슨 법을 따라서 제기하면 되냐? 행정심판법. 행정심판법 따라 하면 되죠. 우리가 48페이지에 있고 그 밑에도 해설이 잘 정리되어 있잖아요. 해설에도 잘 정리됐고요. 자,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